안녕하세요. 캄PD입니다. 2022년 7월 4일 캄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댕기열 발병 6개월 만에 5명 사망, 2,400명 감염. 보건부 산하 국가 댕기열 통제 프로그램은 올해 첫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2,423건의 댕기열 사례를 보고했으며 그중 5건은 사망했다. NDCP의 레앙리티아 이사는 어제 전년도에 비해 올해 거의 4배 증가하여 댕기열 발병 직전에 국가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레앙리티아는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지연이 발생하여 깜퐁숲과 트붕, 크멍 지역에서 2명이 사망했으며 시아누크 지역에서 1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앙리티아는 NDCP는 모기 번식지를 파괴하기 위해 이미 훈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AD 모기에 물린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대중과 당국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댕기열이 과밀한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잠재적인 모기 번식지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붕 크뭉 유이 보건 책임자인 케오 반낙은 어제 2022년 첫 6개월 동안 그의 주에서 댕기열 환자가 26명, 사망자가 2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오 반낙은 트붕 크뭉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오레잉 오브이 및 포네 크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가족이 비좁은 집에 살고 있으며 수육의 쓰레기가 떠서 모기가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곳이므로 매우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15톤 이상의 테메포스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댕기열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살포하기 위해 각 지역에 1.5톤의 모기 구충제를 제공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깜퐁숲, 지방의 태푼투우는 댕기열이 모든 연령대, 특히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중순에 댕기열에 걸린 3살 배기 딸이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실내에 두는데 AD 모기가 그녀를 물었습니다. 그는 올해 댕기열이 지역사회, 특히 5세 어린이들에게 만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행히 부모가 제때 적절한 치료와 보살핌을 위해 데려갔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 허가 등록 마감일에 인파 몰려. 상무부에 따르면 연장된 마감일이 일요일에 끝나자 상무부는 개인과 기업이 전자상거래 라이센스를 신청하기 위해 막바지 서두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상무부는 전자상거래 사업에 대한 허가나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 수많은 업체, 개인, 기업이 상무부에 몰려들면서 기한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는 영업시간 중에 사업체가 위치한 도내 상무부나 일반 사업자 등록부서, 사업자 등록부서에서 번호를 선택하고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상무부의 허가 없이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세금 컨설팅 기관인 APV 캄보디아의 상무이사인 짬 베스나는 전자상거래 기업 등록을 통해 상무부가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특정 거래자를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판매를 위해 부적절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후 사역은 소유자 및 위치와 같은 상인 또는 기업에 대한 특정 정보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급업체와 그들에게 제품을 공급한 공장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프놈펜 간달 마켓의 식품 및 음료가게 소유자인 욱소파은 캄푸 무역회사에서 프랜차이즈를 구입하고 몇 달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했지만 전자상거래 등록은 그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욱소파은 등록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저에게 연락했으며 회사에서 상무부에서 처리 중이며 온라인 판매에 대한 허가 또는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지만 회사가 전자상거래에 등록하고 공식 라이센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얻어서 앞으로 더 많은 온라인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류 공장의 태양광 발전으로 전환 촉구. 캄보디아의 유럽 상공회의소는 최근 의류 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생에너지 및 옥상 태양 전지판의 신속한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유로참 대표는 캄보디아 의류제조협회가 공동 주최한 회의에서 업계 대표 및 개발 파트너에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70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6,000개 이상의 의류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옥상 태양열은 새롭고 현대적인 공급업체를 유치하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경쟁력에 관한 것이며 제일은 다양한 제품의 생산, 허브로서 캄보디아를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자는 어느 시점에서 다른 제조 거점과 경쟁하지 못하면 공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탄, 가스 및 유가는 물류 문제와 지정학적 압력의 결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에너지 비용은 킬로와트당 2.67센트인 반면 석탄 화력 에너지는 킬로와트당 7.7센트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챔버의 보도 자료가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의 에너지 수요는 2040년까지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요인이 태양에너지로의 전환을 선호합니다. 중국, 한국, 일본은 석탄 화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거부했습니다. 광산 및 에너지부의 속하반 국무장관은 재생에너지 전력이 52%를 차지하는 현재 국내 에너지 믹스에 반영되어 재생에너지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속하반은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2019년 약 10메가와트에서 올해 400메가와트로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3년 동안 4000% 성장을 의미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저렴한 에너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매한 흙에서 발견된 수류탄. 2022년 7월 2일 오후 3시 30분에 타일란 지방의 카지노 팰리스의 소유자 스턴거인은 관리 경찰서에 2개의 불발 폭탄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카지노 주인 스턴거인은 자신의 게스트하우스 근처의 땅에서 화원을 만들기 위해 2트럭의 흙을 구매를 했고 카지노 근처에 쏟아진 흙에서 2개의 UXO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즉시 행정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위험을 두려워하여 땅 더미를 둘러싸고 폭발물을 제거하기 위해 내려오도록 부대에 보고했습니다. 교육부 예산 삭감. 교육부의 올해 예산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을 삭감했다. 20개의 국제 및 국내 NGO로 구성된 예산 실무 그룹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년 예산으로 7억 9,700만 달러를 책정했으며 2021년에는 1.6% 감소한 8억 1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교육부의 가장 최근 연구에서 캄보디아 학생들이 2년 동안 학습 손실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코로나19의 공중보건 위기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교육의 재앙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소외된 사회 집단 출신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회복하고 중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교육 예산 지출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지출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한 도구 등 자금이 최우선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예산은 자본 비용에 대해 25.4% 감소한 약 5천만 달러로 2021년에 6,800만 달러와 대조됩니다. 재무부의 차관은 최근 크메르 타임스에 2022년에 정부는 현명하게 지출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출에 주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우선시하지만 일부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기술을 배우지만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다른 중요한 우선순위가 많기 때문에 제공된 자금에 의존하기보다 교사가 잘 지도해야 합니다. 그는 2022년 예산의 전반적인 초점은 코로나19와의 싸움, 호민 선거, 아세안 의장국,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및 관련 행사 조직의 지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부문은 항상 우선순위이며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지원하고 의료 수준을 향상하며 소외계층, 취약계층, 여성 및 어린이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병원과 보건소의 운영 예산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2년 예산 외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부문에 계속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세대 학교의 강점을 유지하고 새로운 학교를 건설하고 커뮤니티 유치원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인적 자원, 특히 산업개발 및 직업개발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지원합니다. 재무부 차관은 이것은 교육부 예산에서 제공되지 않는 재정 지원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대변인은 코로나19는 국가의 교육 시스템 및 기타 부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교육의 질은 사용 가능한 자금뿐만 아니라 학습 촉진에 대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학생 자신의 헌신에 달려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새로운 교육 경로를 따라갈 때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니세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매스 벌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영향과 최근의 글로벌 식량 및 연료 위기가 캄보디아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오염된 미트볼 2톤 운반 차량 급습. 국경 지방에서 활동하는 경찰은 가장 최근에 이웃 국가에서 식품과 가축을 불법 운송하는 차량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껌리ung 지방 경찰은 태국에서 수입된 2톤 이상의 오염된 미트볼을 싣고 있던 한 남성을 체포하고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일요일 자신이 이끄는 경찰대가 껌리ung 지역의 뻥라앙 마을에서 차량을 급습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차량을 조사한 결과 차량 예비 부품으로 포장된 2,000kg 이상의 오염된 미트볼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뻥라앙 행정경찰서의 중령은 어제 올해 첫 6개월 동안 껌리응 지역에서 밀수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의 운전자 속찬이 체포되었고 차량이 압수되었습니다. 마을 경찰은 오염된 물품의 밀수를 단속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유형의 법 집행을 수행하는 것은 지방경찰 수사관의 책임입니다. 밀수꾼 감시와 신고를 한 뒤 관할 경찰서장에게 즉시 와서 밀수범에 대한 조치를 하라 알렸습니다. 길 건너다 뺑소니로 여성 사망. 부끄러운 뺑소니 문화가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을 해쳤습니다. 이 사고로 숨진 여성은 행인들에 의해 길가에 누워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건은 7월 2일 오후 9시 30분 파이린시 수원 안포구 레치 빌리지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파이린시 빌봉 빌리지에서 온 42세의 헨리아로 확인했습니다. 이 여성은 포장도로를 걷다가 밭대 방향으로 고속으로 달리던 승용차 차가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져 즉시 사망했고 이후 사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망갔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방범 카메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새롭고 빠른 뉴스로 다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